참 또 웃기는 짜장들의 반항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웃나라인 중국인들은 넷플릭스를 규제해 대륙에서는 넷플릭스라는 것을 정식으로 볼 수도 없는데 귀엽고 불법 다운로드 받아본 다음 우리에게 상상력 가득한 이유를 들고 와서 소국인 한국에게 시비를 걸어댔는데요. 요즘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열풍으로 한식 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뜨거워지자 또다시 얼토당토 않게 출연진과 요리에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4라운드 흑백 혼합 팀전에서 나왔던 요리왕 비룡 마파두부, 옛날 동파육, 랍스터 마라크림 짬뽕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마파두부를 좋아하고 잘 만들어 자신의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팔고 있는 심사위원 백종원을 향한 비난이 가장 심했는데요. 백종원이 원조 재료인 두반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국식으로 마파두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그냥 훔쳐간 것이 아니라 아예 음식을 망쳐버렸다며 중식을 훔쳐가고 망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팩트를 조금 더 짚어보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웃기는 짜장들이었습니다. 마파두부의 고향은 매운맛의 성지로 유명한 중국 사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정통 중국이라고 하는 한족들의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요리였는데요.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지역 음식에서 중국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그마저도 원조 사천성식 마파두부와는 차이가 있고요. 다시 말해 그렇게 자랑하는 중식도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변형이 많다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하지만 몰지각한 중국인들은 그저 비난 일색입니다. 백종원에 대한 비난으로 몰아가며 짜장면과 짬뽕마저 중국 음식을 훔쳐간 것이고 이걸 미끼로 전 세계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서양 국가를 중심으로 흑백 요리사 열풍이 불며 백종원의 짜장면 장사는 더욱 흥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미국인이 운영하는 유사 한국식 짜장면 가게가 생기기도 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국인들의 짜장면 원조 논쟁과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 초인기를 누리며 2시간씩 대기해야 맛볼 수 있다는 짜장면집의 인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짜장면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논쟁의 중심에 선 메뉴입니다. 당장 짜장면인지 자장면인지 발음을 정해야 하는 이슈도 있고요. 서민들부터 부자들까지 모두 먹는 음식이다 보니 물가 평가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어린 시절인 1980년대까지는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는 음식이어서 88 서울올림픽 즈음에 700원씩 했던 기억이 나고 말입니다. 또 앞서 중국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것처럼 중식 원조 논란도 있긴 합니다. 짜장면의 유래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작장면을 베낀 게 짜장면이면서 원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냉정하게 살펴봐도 두 음식은 큰 틀에서는 형태상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지만 짜장면은 이미 100년 이상 한국인들 사이에서 소비되면서 철저하게 현지화된 한국식 중화요리 정도로만 보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웬만하면 작장면이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는 게 그 증거기도 하죠. 중국인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배가 아플 뿐이죠. 21세기 들어 K-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짜장면이라는 메뉴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 못마땅했을 뿐이고요. 당연히 서양인들 역시 짜장면을 한식으로 여기죠. 그런데 이런 짜장면은 요즘 서양인들, 특히 유럽과 미국인들 사이에서 갑작스레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영향으로 심사위원으로 나섰던 백종원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며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식 짜장면과 짬뽕을 주로 파는 한 프랜차이즈는 미국과 구라파 대륙에서 초대박 히트를 치며 점포를 추가로 내고 유럽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는 유럽 최초의 점포를 신장 개업해 2시간씩 줄을 서야만 겨우 짜장을 맛볼 수 있는 진기한 광경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물론 서양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짜장면은 접하려면 접할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만 가도 저기 메뉴판 귀퉁에서 한국식 짜장면을 팔곤 했거든요.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짜파게티 라면으로도 비슷한 정치를 느낄 수 있었을 테고요. 양념에 고기와 양파가 숭덩숭덩 썰려있고 쫄깃한 면발까지 있으니 싫어할 수도 없었을 테죠. 실제로 코로나 이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사람들에게 짜장면을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이연복 셰프는 어느 나라에서든 짜장면을 메뉴로 한 번은 제공하고 싶다. 이 스타일로 짜장 소스를 만드는 곳은 한국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죠. 결국 LA에서 푸드트럭을 열었고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경험 많은 이연복 셰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줄이 길게 늘어섰고 후기야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맛있다, 중독적인 맛이다 등 극찬 일색이었고요. 그렇다면 LA가 아닌 지역은 어떨까요? 여기 미국 내에서도 보수적으로 생활하기로 유명한 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타주인데요. 김동성과 오노가 이른바 헐리우드 액션을 보여준 아쉬움이 가득한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도시로도 유명하죠. 유타주는 몰몬 교도들에 의해 엄격한 종교의 법칙이 존재하는 동네로 상점에서 술을 팔거나 화려한 옷을 팔지 않고 시민들도 주로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닐 정도라고 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짜장면집이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서 미국 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만 찾던 메뉴였지만 점점 한식당을 중심으로 조금씩 짜장면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아예 프랜차이즈 짜장면 전문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폭발한 것이죠. 오픈 1년 만에 베스트 식당상을 받을 정도로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침부터 대기줄을 길게 서야만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정도고 식당 리뷰 앱에서 평점 5점 만점에 4.8점을 받을 정도기도 하죠. 심지어 한국에선 20여 년 전에 인기였던 수타로 면 뽑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오픈 주방이 하나의 볼거리가 되기도 할 정도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인이 많은 애틀랜타주나 뉴욕주에서 짜장면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음식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에게 한국 방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 가장 해보고 싶은 것으로 한강에서 짜장면을 배달해 먹는 것을 꼽을 정도죠. 뿐만 아닙니다. 파리 올림픽 직전에 구라파 최초의 짜장면 프랜차이즈 진출은 이미 유럽 현지 언론에서 대서특필됐을 정도로 화제몰이에 성공했습니다.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새로 문을 열게 된 프랜차이즈는 현지 물가와 한국산 재료 수급 비용을 고려해 짜장면이 무려 2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싼 값을 자랑하지만 처음에는 2시간씩 줄을 서서 들어가야 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데요. 유럽에 살고 있는 유학생, 교포는 물론이고 현지인들까지 구성도 다양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사실 우리 기준에는 조금 낯설긴 합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딱 평균적인 가격과 맛을 형성하고 있어서 대단할 것도 없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렇게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신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개성을 쏙 빼고 한국의 오리지널 맛을 살린 한국식 짜장면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 인기의 주된 요인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슬슬 짬뽕까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매운 베트남 고추를 잔뜩 넣어서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식 중식 특유의 불맛을 가미한 점이 호평을 받고 있는 건데요. 현지인들의 SNS에서 나오는 평가에 따르면 원조 한식 메뉴에 중식이 가미돼 독특한 매력이 있는 건 물론이고 배추 등 유럽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채소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 비로소 시원한 국물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말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어쩌면 우리는 한식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한 정의를 조금은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국식 중식은 외국인들도 대체로 호평하는 음식으로 한국에서 거주했던 외국인들이 강력 추천하는 한국 요리 상위권에도 자주 드나드는 편이라고도 하거든요. 당장 짜장면만 해도 구수한 춘장과 묵직한 기름 맛의 조리 방식에 따라서는 달콤한 맛도 강하고 요리법상 호불호가 갈리는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은 데다 결정적으로는 맵지도 않기 때문에 식문화가 크게 다른 서양 국가 출신들에게도 접근이 쉽고 실패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단순히 한 음식의 인기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여 한국의 문화적 파급력과 위상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흑백 요리사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은 한식 재료와 조리법, 메뉴에 대해서도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중국인들의 시비와 비난도 더 많아질 겁니다. 얼토당토 않게 비빔밥, 한복 등 한민족 고유 문화에 대해서도 중국 기원서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전개인데요. 문화의 힘은 이런 모든 외부 요인을 싹 쓸어버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데서 나온다는 것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제는 K-드라마를 넘어 K-푸드의 전성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설렘 가득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